동화 한국어 버전. 여인과 제이와 보석상 로칸. 아주 먼 옛날 제이라는 남자가 살았어요. 제이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경험했는데 언제나 친한 친구인 반려견 러스키가 함께 했었죠. 하루는 러스키와 함께 들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러스키가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짖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러스키? 거기 뭐라도 있어? 제이가 다가가 구덩이를 내려다보니 그곳엔 한 남자와 원숭이, 호랑이, 그리고 뱀이 함께 갇혀 있었어요. 워낙에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던 제이는 그들을 구해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런...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어서 저 사람을 구해줘야겠어. 제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긴 밧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밧줄을 가져와 남자가 올라올 수 있게 구덩이 한쪽에 내려주었죠. 그러자 원숭이가 먼저 밧줄을 잡고 올라와 구덩이를 탈출했어요. 그 다음은 뱀이 자신의 몸을 밧줄에 감아 안전하게 구덩이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다음은 호랑이가 밧줄을 붙잡았고 제이는 밧줄을 당겨 무사히 구덩이 밖으로 구출했어요. 세 마리 동물은 자신들을 구해준 제이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에 감사를 전했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노록 근처의 언덕에 살고 있어요. 혹시 지나가실 일 있다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노록의 담벼락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근처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 아래에 있는 인간은 구해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인간이 그렇지만 특히 저자는 정말 배은망덕하지요. 구해줘도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꼭 저희 말씀대로 하세요. 저 남자는 욕심 많고 고마움도 모르는 자입니다.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요. 저희가 구덩이를 나갈 방법을 찾을 때도 혼자서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행을 하시다가 세로나 강 근처에 있는 숲을 지나가실 일이 있다면 당신에게 근사한 선물을 드리고 싶으니 꼭 저를 찾아주세요. 얘기를 마친 동물들은 숲으로 뛰어갔어요. 제이는 동물들이 했던 얘기를 듣지 않고 구덩이에 빠진 남자를 구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밧줄을 잡아당겨 그 남자를 구덩이 밖으로 꺼내주었죠. 고마워요. 난 로칸이라고 해요. 보석을 파는 상인이죠. 혹시라도 노록에 올 일이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도와준 일은 잊지 않고 꼭 보답할게요. 그렇게 얘기한 후 보석상은 도시로 떠났고 제이도 러스키와 함께 여행을 계속했어요. 제이는 탁 트인 들판을 걸었고 러스키는 나비를 줬던 새들과 함께 장난치며 놀았어요. 그러다 도착한 언덕에서 둘은 아까 보았던 원숭이를 만났죠. 안녕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알았어. 제이와 러스키는 나무 아래 앉아 원숭이가 돌아오는 걸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난 후 원숭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대나무 호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 호각을 불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와,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린 계속 여행을 하러 가야겠다. 제이와 러스키는 원숭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언덕 아래로 걸어 내려가 숲을 지나고 있는데 호랑이가 둘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둘에게 인사를 한 후 말했어요. 아까 절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당신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세요. 호랑이는 강 상류로 갔어요. 그곳에는 노록의 아름다운 공주가 하녀들 몇 명과 함께 강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호랑이는 그들을 향해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바위 위에 거대한 호랑이가 있는 것을 보고 공주와 하녀들은 깜짝 놀라 우왕좌왕했고 손에 닿는 대로 물건을 챙겨 서둘러 그곳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치세요, 공주님. 어서요. 강을 건너간 호랑이는 그곳에서 반짝이는 예쁜 진주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좋아. 호랑이는 진주 목걸이를 챙겨 제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 그 앞에 목걸이를 내려놓았죠. 절 도와주셔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고마워. 넌 정말 착하고 다정한 호랑이인 것 같아. 참, 이 사과는 함께 다니는 귀여운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이는 그 목걸이를 어떻게 구한 건지 알지 못한 채 호랑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노록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죠. 저것 봐 러스키, 드디어 노록에 도착했어.
오늘은 이곳에서 편히 쉴 곳을 찾아보자. 그리고 날이 밝으면 여행을 계속하는 거야. 알았지? 따라와. 어서 가자. 여기 온 김에 보석상 로칸 씨를 찾으면 정말 좋을 텐데. 로칸 씨한테 이 목걸이를 팔아달라고 부탁해보자. 그럼 여행 경비와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생길 거야. 어때, 러스키? 시장 근처에 로칸 씨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한편 궁전의 하녀들은 공주의 물건을 찾으러 다시 강가에 왔어요. 하녀들은 귀한 진주 목걸이를 찾으려 애를 썼지만 목걸이는 어느 곳에도 없었어요. 하녀들은 궁으로 돌아갔고 사정을 들은 왕은 공주의 소중한 진주 목걸이를 찾아오는 자에게 귀한 상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한편 시장으로 간 제이스와 러스키는 그곳에서 로칸의 보석 상점을 발견했어요. 여기야, 러스키. 로칸은 제이를 보고 아주 반가워했어요. 어서 와요, 제이. 이곳에서 보니까 왠지 더 반가운 것 같네요. 뭐 도와줄까요? 괜찮으니 모든 말만 해요. 여행 중에 이곳을 거쳐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으려고요. 근데 가진 게 이 목걸이밖에 없어요. 혹시 로칸 씨가 이 목걸이를 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여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제이가 가져온 목걸이를 본 로칸은 그게 어떤 목걸이인지 곧장 알아차렸어요. 어허, 저건 내가 레아 공주님께 만들어드린 진주 목걸이잖아. 폐하께 말씀드리면 난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거야. 네, 물론이죠. 배고플 텐데 우선 먹을 것부터 좀 갖다 드릴게요. 편히 앉아 있어요. 금방 갔다 올 테니까요. 제이는 앉아서 기다렸고 로칸은 서둘러 가게를 나갔어요. 보석상은 궁전으로 달려갔고 왕을 만나 제이가 가져온 목걸이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국왕폐하. 공주님의 귀한 진주 목걸이를 훔쳐 갖고 있는 자를 보았습니다. 제 가게에 목걸이를 팔러와 잡아두었지요. 훌륭하구나. 경비병, 그 자를 당장 잡아오거라. 지금 당장. 병사들에게 잡힌 제이와 러스키는 왕에게 끌려갔어요. 제이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본 왕은 크게 노하여 병사들에게 당장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이놈이 하는 변명 따위 들을 필요 없다. 놈에게 수갑을 채워 당장 마을로 끌고 가거라. 왕실의 물건을 훔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도시의 모든 이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어서 저게도 잡아라. 날뛰지 못하도록 당장 우리에 가둬놓거라. 결국 제이는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병사들에게 이끌려 마을로 내려갔고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제이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도둑놈! 꺼져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비난하고 야유하는 것을 들은 제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동물들이 그 배은망덕한 자에 대해 했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럼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난 그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로 그때 도움이 필요할 때 쓰라며 원숭이가 준 호각이 기억났어요. 제이는 주머니에서 호각을 꺼내 힘차게 불었죠. 그 소리를 듣고 원숭이가 도시로 왔어요. 이런! 제이잖아! 원숭이는 담벼락 근처의 땅굴로 가 뱀을 불러냈어요. 저기! 미끄덩 뱀 아가씨! 어서 나와봐! 그러자 벽 안으로 이어진 굴에서 뱀이 나타났어요. 큰일 났어! 문제가 생겼어! 제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해! 나한테 맡겨! 걱정 마! 나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뱀은 곧장 자신의 언니인 요정 지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했고 지니는 곧장 도와주겠다고 대답했죠. 받아. 기회가 있을 때 이걸 그 남자에게 갖다 줘. 난 공주에게 마법을 걸 테니까.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걸 꼭 알려주도록 해. 이 잎의 냄새를 맡아야만 잠이 든 공주를 깨울 수 있다고 말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지니는 궁전으로 가 공주에게 마법을 걸었고 공주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뱀은 지니가 준 잎을 가지고 제이와 러스키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몰래 찾아갔고 지니의 계획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이 잎을 받으세요, 제이스. 공주의 침실에 가게 되면 그 잎을 꼭 챙겨가도록 해요. 공주가 반드시 이 잎의 냄새를 맡게 해야 해요. 그럼 무사히 잠에서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왕과 장관은 심각한 얼굴로 잠이 든 공주를 깨울 방법을 찾기 위해 열을 올리며 논의했어요. 존경하는 폐하, 이 나라의 모든 의사 수도사들이 공주님을 깨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마법사를 부르거라. 마법사는 답을 알겠지. 마법사라고요? 하지만 이 도시에는 마법사가 없사옵니다, 폐하.
아니 마녀를 부르던지 누구든지 상관없다. 당장 찾아서 데려오거라. 바로 그때 땅이 뒤흔들리고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마녀 한 명이 왕 앞에 나타났어요. 어느 분께서 이 마녀를 부르셨나요? 경비병! 잠든 공주님을 깨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 잠깐. 정말인가? 얘기해보게. 공주님에게 걸린 마법을 풀고 무사히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현재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좋다. 어서 죄수를 불러오거라. 감옥에 있던 제이는 공주의 침실로 불려왔어요. 그리고 잎을 공주에게 가져갔죠. 그리고 잠시 후 잎의 향기를 맡은 공주는 정신을 차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 사랑하는 나의 딸. 정말 고맙구만 젊은이. 자네가 공주의 목숨을 구해준 거야. 말해보게. 자네가 그 목걸이를 훔친 게 아니라면 대체 그걸 어찌 갖고 있었던 거지? 제이는 국왕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국왕은 공주를 구한 제이에게 큰 상을 내렸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제이에 대한 보답은커녕 오히려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 정보로 그를 모함한 보석상 로카는 왕의 분노를 사 큰 벌을 받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안 돼! 이번 일을 통해 로카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어요.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를 도우며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남에게 보답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